안녕하세요. 과학가르치는 김윤수입니다. 저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나서 통합과학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신봉고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소개까지 수업 소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도대학교 화학과 졸업했고요. 현재 통합과학과 화학, 수지, 그리고 일산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 같은 경우는 20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신봉고 같은 경우는 따로 수업 진행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네요. 왜 제가 따로 진행을 했는지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과학 특징 분석할 거고요. 그리고 신봉고만의 분석도 하게 될 거고요. 수업 소개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 굉장히 핫한 과목이죠. 올해부터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은 통합과학이 수능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화원이라든지 물원이라든지 이런 원 과목, 투 과목을 배웠다라면은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수능에서 빠지고요. 다 통합과학으로 말 그대로 통합이 되어서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선택 과목 2개만 딱 뽑아서 시험을 봤더니 너무나도 어렵게 기출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통합과학 4개를 보는 대신에 조금 난이도를 낮춘다라는 게 교육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화생지 이 4가지를 다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많은 학생들이 물리와 화학 이 두 과학을 가장 어려워라 하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특히나 신문고 같은 경우는 물리와 화학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거는 화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수업을 듣는 친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수업을 들어본 친구도 제가 언제나 수업 딱 시작할 때 맨 처음 1주차 때 겨울방학 수업 같은 경우도 설문을 했어요. 이 4가지 과학 중에서 뭘 가장 어려워라 하니 뭐가 가장 어려울 것 같니? 하면 언제나 당연히 물리가 가장 어려울 것 같다라고 설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지금 한 10주차, 11주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설문을 해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어려워? 해보면은 화학이 가장 어렵다라고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특히나 신봉고 같은 경우는 뒤에 기출문제 보면 보여드리겠지만은 화학이 상당히 어렵게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 어려운 이유는 바로 2학년, 3학년 배우게 되는 화학 혹은 물리들과 계속 연기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런 부분들도 뒤에서 한번 짚어드리기로 하고요. 바로 그 옆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이런 표 하나 만들어 놨을 겁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의 통합과학 단원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개정이 됨에 따라서 2가지 단원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 단원이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추가가 된 것은 1단원에 과학의 기초 들어갔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과학과 미래사회 이 2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 2가지 중요하냐?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과학의 기초 단위를 배우는 그런 단원이다. 어떤 시험이 나온다라든지 어떤 고난도 문제가 나온다라든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서대로 쭉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고 통합과학이 제가 따로 계속 수업을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사실 1학기 중간고사 때문에 그럽니다. 신봉고가 굉장히 특이하게도 타 학교에 비해서 1학기 중간고사 진도가 딱 반절입니다. 엄청나게 적어요. 지금 보시면은 자연의 구성 원소가 있죠. 그리고 물질의 규칙성 성질 이 2가지가 있는데 개정 전에는 일단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이 들어가고 자연의 구성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 학교들 다 이 2단원이 1학기 중간고사였는데요. 신봉고만 여기만 들어갑니다. 엄청 좁다는 거겠죠.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렇게 좁게 봤다라면은 당연히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걸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가 굉장히 애들이 어려워라 하고요.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하지만 워낙 공부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를 결국에는 포인트로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안 중요하냐? 아니죠. 가장 중요해요. 제가 언제나 통합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어디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은 이 물질의 규칙과 성질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화학의 기초를 배우는 단원이죠. 화학 결합이라든지 원소의 성질들을 배우게 되는 단원인데 그 성질들이 그 배운 것들을 어디다 써먹냐? 바로 모든 통합과학 단원을 다 써먹습니다. 물리 딱 하나, 역학 하나 빼고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화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2학기 중간고사 화학 변화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기가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와 화학 중에서 어떤 게 통합과학에서 더 중요하냐라고
라고 묻는다면은 바로 화학이라고 했었죠. 우리 물리 같은 경우는 앞에 배우는 물리 역학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배우는 물리 같은 경우는 전기입니다. 전혀 연계가 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1학기 기말고사 때 물리를 잘 못 봤다. 그럼 2학기 때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화학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때 못했다? 그럼 2학기 중간고사를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요. 1학기 때 제 수업을 듣지 않고 약간 잘 못 본 친구가 2학기 때 새로 등록하는 친구가 상당히 많아요. 선생님 저 1학기 때 통합과학 망했는데 새로 잘 해보려고 등록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 언제나 강조하는 게 1학기 중간고사 다시 공부해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2학기 중간고사 절대 잘할 수가 없고요. 제가 아까 강조했다시피 신분고 같은 경우는 화학 변화가 꽤나 어렵게 나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화원으로 문제가 기출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제가 뒤에서 기출문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도 꽤나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 희소식이라면 희소식일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단원이 빠졌다고요. 그 부분이 바로 요 단원에서 빠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말 그대로 발전, 전기를 만드는 걸 공부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만든 에너지, 전기를 집으로 어떻게 보냈는지 혹은 공장에 어떻게 보냈는지 전기의 수송까지 공부했어요. 사실 만드는 거는 발전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공식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계산하는 거 안 나와요. 하지만 전기의 수송 같은 경우는 공식을 외워야 되고요. 공식을 외우면 당연히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숫자 들어가네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물리를 어려워라 하는 이유는 공식 외우고 계산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그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게 거의 3분의 1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2학기 기말고사가 엄청 쉬워졌겠죠.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가 쉬워졌다면 당연히 어디가 어렵겠어요? 변별력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화학이 중요했는데 아마도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이 굉장히 중요하며 1학기 중간고사가 그 부분의 기초일 것이다.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는 1단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큰 그림이 그려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신문고 한번 특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학기 중간고사가 굉장히 특이하다. 1학기 기말고사도 굉장히 넓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총 24문항으로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수지지역 학교들이 서술형 문제가 최소한 하나씩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딱 두 학교만 바로 신본고하고 수지고만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한 3주차 때까지는 서술형으로 테스트를 보고요. 나머지 4주차 동안에는 계속 내신형으로 24문제로만 시험을 보게 할 겁니다. 선생님 굳이 왜 서술형 안 보는데 왜 테스트를 서술형을 보나요? 라고 당연히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서술형으로 제가 어느 정도는 기본 개념들을 체크하는 이유가 결국 1대1로 제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 친구가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객관식으로 딱 찍어서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처음에는 서술형을 쭉 봐서 제가 1대1로 첨삭도 해주고요. 이 친구가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서술형으로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징들, 특이진도당, 그리고 반절이당, 특이문제 다수 출제한다, 화학 물리 파트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킬러 문제 나온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문제가 27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학교에 비해서 기말고사가 1학기 기말고사가 1.5배 분량이에요. 굉장히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 난이도가 신본고가 사실은 한 3년, 4년 전까지는 제가 수지지역 통합과학을 한 7학교, 6학교를 계속 가르쳤는데 한 중간 정도였어요. 한 4등, 5등 이 정도였다면은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거의 이제 한 3등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 위로 난이도가 올라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학교는 일반적으로 홍천고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요. 그 다음 학교가 풍덕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공동 3등이 수지고, 신본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신본고 과학이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 특징들 제가 다 말씀드렸죠. 1학기 기말고사가 어려울 것이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1학기 중간고사가 사실 너무나도 분량이 적기 때문에 100점 많은 친구들이 1학기 중간고사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가 결국에는 1학기의 등급을 판가름하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필평가가 굉장히 특이하게 나온다라면 결국에 승부가 날 것은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 그래서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내신 수업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다 잡아주고 있어요.
신문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약간 특이하게 수행평가가 좀 많이 나온 편이기는 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 수행평가를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현하세요. 뭐 우주의 발전 과정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1학기 중간고사는 2년 연속 크게 나왔습니다. 우주의 진화 과정을 본인 스스로 스케치북 혹은 큰 도화지에다가 그림으로 그려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다 하나하나 잡아주고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기 일주일 전에 이런 거 볼 거야 라고 학교 선생님이 발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는 1주차 때 수업 시작할 때 만약에 선생님이 수행평가 어느 정도 발표가 되었다라면은 나한테 바로 얘기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도와줄 수 있게요. 근데 타학교 같은 경우는 뭐 퀴즈 같은 거 보기도 해요. 그렇게 퀴즈를 본다고 해도 미리 예고를 해줍니다. 어떤 단원에서 보게 될 거라는 거. 그런 것도 만약에 퀴즈를 보게 된다면은 저한테 언제나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해당 관련된 문제들 제가 문제집 모음집 싹 뽑아줘서 같이 풀이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필평가가 이렇게 쉽거나 이렇게 중간고사처럼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수행평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제가 잡아준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특이 문제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갑자기 전자기학 수업을 할 건 아니지만 그냥 딱 봐도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맞죠? 그림마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 문제가 굉장히 따끈따끈한 문제예요. 딱 2개월 전에 24년 기말 기출 문제였습니다. 전기 단원, 발전 단원에 있었던 문제고요. 그리고 오른쪽 지금 이 문제가 물리 1 18년도 수능 기출 문제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수능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왔다. 사실상 똑같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 스스로 뭐 오투라든지 완자라든지 이런 거 시중 문제집 혼자 통합과학 문제 풀다 보면은 풀다 보면 안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라든지 혹은 해당 기출 문제, 연계 문제들을 계속 풀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신문고의 과학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이런 문제들 다 수업 내에서 풀이시켰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굉장히 신기하게도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자랑인가요? 제 자랑일 수도 있겠는데 넣어놨나? 네, 넣어놨네요. 이거가 2학기 중간고사 기출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냥 왠지 이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중화반응 프린트,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반응 있었죠? 그 프린트에 넣어놨던 내용이고요. 이게 2학기 중간고사 기출 문제였는데요. 사실상 똑같이 나와요. 숫자까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라라 뭐지 이거? 약간 신기할 정도로 약간 문제가 유출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오해받을 정도로 그렇게 똑같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라 하는데 제가 실제로 작년에 2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학생들이 한 반에서 신문고 100점이 한 6명, 7명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제 수업 들은 친구들이 신문고 친구들은 굉장히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1등급 혹은 100점 맞은 친구들은 시험 보기 전에 애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1등 맞은 거 성적표 인증하면은 교촌 치킨 기프티콘 쏴줄게 라고 하는데요. 좀 지출이 셌습니다. 한 7명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맞으면은 저는 기분 좋으니까요. 약간 기분 파여가지고 바로바로 쏴주는데 다행히 좋은 점수를 받아서 이렇게 치킨까지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수업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고만을 위한 그런 내신반이 될 거고요. 총 7주 동안 수업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6주간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한 주 같은 경우는 시험 전날 보강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강 수업 같은 경우는 총 3시간을 잡아놓기는 하는데 사실상 거의 끝장 수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약간 만족할 때까지 이 친구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될 때까지 잡아놓고 계속 공부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주까지는 서술형 문제로 제가 확실하게 1대1로 관리를 해줄 거고요. 마지막 4주 동안에는 내신 형식, 우리 24문제 객관식으로 문제풀이를 해서 완벽하게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을 대비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커트라인이 미달 시에는 일반적으로 커트라인은 평균 점수로 제가 잡아요. 평균 점수보다 낮으면은 남아서 재시험 보고 갑니다. 재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뭐 객관식으로 내지 않고요. 제가 이 친구가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약간 토론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 너 이거 알고 있니? 하고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네가 말로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겨울방학 수업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일요일 수업 저녁반 뭐 점심반이 시행이 되었어요. 그때 저녁반 수업 같은 경우도 6시에서 9시까지 3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9시에 가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을 빼고는. 이 친구 있네요. 이렇게 막 자기를 가르치네요. 이 친구 빼고는 다른 친구들은 막 늦게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가 학습이 필요한 친구 같은 경우는 막 9시 50분에 가기도 하고요. 9시 45분에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계속 남아서 제가 1대1로 계속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암기까지, 이해까지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저한 개념 강의, 그리고 풀이, 노하우 당연히 전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만약에 수업을 못 듣는다 하면 강의 영상, 보강 진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매주 과제는 80에서 100문제가 나가게 됩니다. 과제 같은 경우는 수능 문제, 모의고사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신문고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모의고사, 수능 문제하고 상당히 유사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신모 선생님의 약간 특징인 것 같아요.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때도 그래요. 2학년 때 같은 경우도 제가 화원 수업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신봉고 화원의 경향이 수능 문제와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거의 숫자만 약간 바꿔서. 그래서 전 언제나 3월 혹은 6월 모의고사 문제들을 맨날 체크를 한 다음에 이런 경향성이 있을 것 같아. 좀 비슷한 개념을 배우네. 그러면은 그걸 다 따와서 애들을 풀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수행평가도 잡아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나 상담 1대1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보고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과학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제가 과학 동아리 하고 있는데 제가 약간 도움이 필요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언제나 미리미리 저한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관리라든지 혹은 주제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클리닉도 시간을 제가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런 식으로 저만의 교재가 나와야 될 겁니다. 교재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그리고 학교별로 특이 개념들이라든지 그런 거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시중교재하고는 약간 다를 거예요. 그리고 풀칼라입니다. 풀칼라다 보니까 약간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건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학기에 25,000원 정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작비가 24,000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배송비까지 하면은 뭐 제작비보다 받는 돈보다 아마 더 많이 비쌀 텐데 그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학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색깔까지 다 들어가야 학생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풀카라로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 과제 테스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 문자, 질의응답 예시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수업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관리 문자가 나가고요. 테스트 결과는 평균 점수, 최고 점수 다 나가고요. 그리고 수업 내용, 뭐 배웠는지, 그리고 과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상담을 했다면 상담 내역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이 카톡이 전교 1등 친구의 질의응답 예시 카톡인데요. 홍천고 친구입니다. 홍천고에서 과학 전교 1등을 했다는 사실은 엄청나게 잘한다는 거예요. 홍천고가 정말 어렵게 나옵니다. 2학년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새벽 2시 반에 질문을 했네요. 이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홍천고 1등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열정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보고만. 그리고 실제로 자고 있었는데요. 진동을 듣고 일어나서 제가 답변을 해줬습니다. 새벽 3시에. 이런 식으로 언제나 질의응답 진행이 된다는 거. 추가 보강 영상 이렇게 나가고요. 100점 인증. 실제로 이 친구가 신문고 작년 친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숫자도 똑같이 나왔어요. 조작 아니고요. 실제입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 신문고 일단 중간고사 대비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7주간 진행이 되고요. 근데 확실치가 않아요.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계약 자체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단원이 나갈지 아직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 2년간 특이 진도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저는 수업을 처음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렇게 특이 진행을 안 하고 일반 진도로 나가게 된다라면은 1단원만 그냥 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약간 방향을 틀어가지고 더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3월 12일 수요일 저녁반이고요. 그리고 9시까지라고는 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학습이 필요한 친구들은 훨씬 더 길게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 설명에는 이 정도가 그리고 뭐 따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저에게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그 프린트맨 뒷페이지에 QR코드 있습니다.
그게 카카오톡 QR코드니까요. 찍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설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학생 김윤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